9번입니다. 우리 9번 문제는 8번 문제와 성격이 같은 건데 한번 별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분양 수요 함수가 Q는 600-4분의 3P로 주어져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분양가격을 500만원일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번 탄력적, 2번 비탄력, 3번 단위 탄력적, 4번 완전 비탄력, 5번 완전 탄력. 자, 제가 시간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실제로는 9번 문제는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어진 점탄력성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를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9번의 정답은 1번이죠. 탄력적입니다. 어찌 찾아내셨습니까? 자, 제가 점탄력성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서 각 점마다 탄력성은 다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뭐냐? 우리 8번을 하면서 한 번 더 소개를 한다면은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 점마다 탄력성은 다른데 이때에 이 가운데 점에 해당되는 것이 탄력성이 1이다. 그리고 가운데 점에 해당되는 때가 총 수입이 극대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점을 찾으면 되겠는데 찾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절편을 찾자고 이야기했어요. 이 절편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Q가 0이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 Q는 600-4분의 3P에다가 Q 대신에 0을 넣어서 계산했더니 이게 800이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네. 계산을 했더니 800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식을 P 형태로 바꾸면은요. P는 800 3분의 4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Q로 되어진 것을 Q로 바꾸면은 이거 4분의 3 P를 앞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4분의 3을 없애려면 역수에 해당되는 3분의 4를 싹 곱하면은요. P는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식의 해석을 해보면은요. 이 800에 해당되는 숫자가 절편에 해당되는 이 점이 800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분의 4가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P 이퀄 주어졌을 때 Q 앞에 있는 숫자 이게 기울기가 되는데 이걸 P 이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식에서 기울기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P와 Q 값을 앞에 있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P 앞에 숫자 얼마입니까? 4분의 3. Q 앞에 숫자 1. 이게
기울기란 말이에요. 이걸 역수로 계산하면은 3분의 4가 나와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P는 800 마이너스 3분의 4Q가 나오고, 그때 절편은 800이고 기울기는 3분의 4Q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값은 400이죠. 그러니까 400일 때 극대점이 된다 해갖고 800을 했고, 8번에서 했고, 그러면 극대점이 됐을 때 가격이 400이면은 수량은 계산을 해봤더니 300이 나왔잖아요. 400을 넣었더니, 그래가지고 300 곱하기 400 그러면은 12억이다. 단위가 10,000원이니까 이게 분양 가격은 이제 총 수입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제 그 가격을 찾아서 곱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8번의 문제였다면은 9번은 그러면 500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500은 400보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면 탄력성이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거죠. 해서 절편을 찾아서 그 위에 있으면 탄력, 밑에 있으면 비탄력 이렇게 풀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단지 제가 참고로 이제 계산을 해본다라고 나오면은 우리한테 계산 문제를 주지는 않을 거고요. 점탄력성 계산 문제 공식이 이거예요.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참고로 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려워서 시험 문제 주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 점탄력 공식에서 여기 dp분의 dq는요, 이게 미분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점이라는 건 한 점에서, 이게 한 점으로 이렇게 한 점에서 미분한다는 개념이고, 앞에 있는 dp분의 dq는 이게 주는 의미는 기울기의 역수예요. 이 정도로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앞에가 기울기 역수 값이고, 그리고 주어진 p와 q 값을 곱하면 돼요. 그런데 기울기가 아까 얼마로 주어졌어요? 3분의 4잖아요. 역수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Q고 밑에는 P인데 P가 500으로 주었으니까 밑에 Q를 찾아야 돼요. 자, 근데 Q를 찾으려면은 P 대신에 얼마를 넣는다고요? 500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Q 값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P 대신에 500을 넣는 거죠. 한번 넣어볼까요? 아까 Q는 600, Q죠. 600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P란 말이에요. P 대신에 얼마를 넣다? 500을 넣어라 이 말이에요. 500. 그러면은 위에 뭐가 되는 거니? 1500을 4로 나누면은요 375가 나와요. 그래서 600에서 375를 빼면은요 225가 나와요. Q가 225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Q가 얼마다고요? 225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산기를 할 때 225가 Q가 나왔어요. Q값. 예, 여기는 P값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25 그러면 얼마가 나온 거? 9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500 옆으로 곱하면 돼요. 1500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누면은 1.666 이렇게 나가니까 1.67이 나와요. 그래서 탄력성 값은 1.67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계산까지 묻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 계산 문제는 참고로 그런데 일단은 공식을 이해를 한다면 앞에는 Q 역수 곱하기 Q분의 P로 곱하는 거다. 이건 공식에서 나오는 거다. 해서 계산했더니 1.67인데 이거 풀 때 기본적인 마인드는 위에 절편을 찾아가지고 위에 있으면 1보다 크고 밑에 있으면 1보다 작다. 이 정도로 문제를 찾는 노력으로 9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 9번에서의 용어 정리는 기울기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 1번에서, 우리 8번에서 탄저비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더 중요하니까 반복해 본다면은, 기업의 총수입은 탄저비고다.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해야 총수입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자고요. 만약에 세금 귀착도 탄저비고인데 탄력적일 때는 세부담이 적다. 비탄력일 때는 세부담이 많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제지대 그러면은 더 받는 돈 이렇게 하고요. 파레토 지대라고도 하죠. 예, 우리가 경제지대는 준지대라는 말 기억납니까? 제가 1강을 하면서 준지대 그러면 마샬, 기계기구, 토지 개량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단기에 생긴 게 준지대인데 이걸 장기적으로 확대한 것이 경제지대고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파레토 지대라고도 하는데 이게 더 받는 돈이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작아져요. 앞강에서 제가 잠깐 엉뚱한 말을 했는데 경제지대는 비탄력일수록 커진다. 예, 탄력일수록 작아진다. 반대로 가면은 전용수입은 비탄력일수록 작아지겠죠. 전용수입은. 그리고 전용수입은 탄력적일수록 커지겠죠. 그런데 경제지대로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더 받는 돈이다. 그 다음에 정책의 효과도 말하자면 재분배 효과도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커진다. 자, 그런데 경제적 손실은 반대다. 비탄력일수록 손실이 적다. 탄력일수록 크다. 이 손실 문제는 왜곡이다. 왜곡은 탄력적일수록 크다. 왜? 수량 변화가 많아서. 비탄력일수록 왜곡이 적고 손실도 적고 효율적이고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분은 세금만으로 모든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토지세를 강조를 했다. 여기까지. 그래서 탄저비고 정리한 다음에 기울기가 탄력성은 반대죠. 우리 생각할 때 제가 수평은요. 수평은 탄력성은 무한대 아닙니까? 기울기는 0이죠. 왜 기울기가 0입니까?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탄력성은 무한대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림이 서 있을수록 탄력성은 작아지고 비탄력이지만 기울기는 커진다. 그래서 나가 기울기가 크다. 그럼 급하다. 비탄력이다. 탄력성 작다. 다 기울기 작다. 완만하다. 탄력이다. 탄력성 크다.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 예. 그 다음에 나에서 수식에서 기울기 이거는 그냥 그 개념으로 암기를 해 주시고요. 앞에가 P와 Q의 앞이 뭐라고 이 수식에서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수업용으로 수식에서 암기인데 P 앞에 3이죠. Q 앞에 2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서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 이렇게 풀고 기울기 자체를 묻는 경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과 연관시켜서 묻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식에서 기울기는 P와 Q 사이 앞이 뭐가 된다? 기울기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자 거기에 대해서 발을 한 번 더 제가 정탄력성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저기 말하자면 우하향하는 직선에서는 각 점마다 탄력성은 다르다고 했는데 직각삼곡선은 탄력성은 같다고 했죠. 근데 직각삼곡선에서 각 점에서의 탄력성은 1이다. 그리고 총수입도 얼마가 된다?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각삼곡선을 수식으로 주면은요. 우리가 이럴 때 Q는 240p 그러면은 이걸 바꾸면은 Q 곱하기 P는 240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일정하는 P값과 Q값을 연결한 선이 직각삼곡선이에요. 그래서 식으로 줘도 돼. 이렇게 주는 곡 자체가 이게 직각삼곡선이구나. 이런 개념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삼곡선을 말로 나올 수도 있지만 수식으로 Q는 이렇게 주어지고 위에 숫자 밑에 P 그러면 각 점에서 탄력성은 1이고 총수입은 일정인데 여기서 총수입은 얼마가 돼요? 주어진 값에서는 240이겠죠? 예,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해갖고
우리 탄력성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점탄력성까지 한번 소개를 했어요. 물론 이 점탄력성은 이제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번 정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8회 때 나오고 31회 때 나와서 34회 때는 한번 언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수험자들은 한번 참고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